당신은 정말 자유롭게 선택하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어떤 일을 할지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고 누구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당신의 선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다른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같은 스타일의 옷을 입고 같은 종류의 음식을 먹으며 같은 방식으로 일합니다. SNS를 보면 모두가 비슷한 것에 좋아요를 누르고 비슷한 것에 분노하며 비슷한 말을 반복합니다. 당신은 스스로 선택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아니면 당신은 이미 정해진 선택지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을 따라 선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더 불편한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진짜 자유가 주어진다면, 즉 아무 제약 없이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다면 당신은 행복할까요? 아니면 불안해질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유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막상 자유를 얻으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누군가 대신 정해주길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자유를 인간의 가장 위대한 성취라고 말합니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상태를 인간의 이상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조금만 역사를 돌아보면 이상한 장면들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얻은 순간 오히려 스스로 그 자유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명령 아래로 어떤 집단의 규칙 속으로 강한 권위의 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갑니다. 이 모순적인 인간의 행동을 깊이 파고든 사상가가 바로 에리 프롬입니다. 1900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난 에리 프롬은 유대교 랍비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심리학과 사회학을 공부했고 정신분석학자이자 사회사상가로 활동했습니다. 1933년 나치를 피해 미국으로 망명했고 평생 인간의 자유와 소외 문제를 연구했습니다. 1980년 스위스에서 80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에리 프롬은 묻습니다. 왜 인간은 자유를 그렇게 원하면서도 막상 자유를 손에 쥐면 불안해지는가? 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판단을 멈추고 대신 누군가의 말에 자신을 맡기는가? 그리고 왜 그 선택은 언제나 안정감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는가? 프롬에 따르면 자유는 단순히 속박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자유는 동시에 책임을 요구합니다. 스스로 생각해야 하고 스스로 선택해야 하며 그 선택의 결과를 감당해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인간은 압도적인 불안을 느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회사를 그만두고 완전히 자유로워진다면 어떻습니까? 아무도 당신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당신은 기쁠까요? 아니면 불안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안해집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지? 나는 무엇을 잘할 수 있지? 나는 누구인가 같은 질문들이 밀려옵니다. 누군가 대신 정해주면 편하겠다는 생각, 누군가 옳고 그름을 말해주면 안심이 될 것 같다는 마음이 고개를 듭니다. 이때 인간은 자유로부터 도망칠 준비를 합니다. 프롬은 이 현상을 개인의 성격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그는 이것을 사회 구조와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온 인간의 심리적 반응으로 설명합니다. 중세 사회에서 인간은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신분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졌고 직업도 삶의 방향도 대부분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농노는 농노로 태어나 농노로 죽었고 귀족은 귀족으로 태어나 귀족으로 죽었습니다. 개인은 자유가 없었지만 대신 확실한 위치와 역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깊이 던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받을 것이고 당신이 속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 것이며 교회가 말하는 대로 믿고 죽을 것입니다. 이것은 억압적이었지만 동시에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근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신분 질서는 무너졌고 개인은 더 이상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자리를 갖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누구인지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무엇을 생산하느냐로 결정됩니다. 당신이 귀족 가문 출신이라는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돈을 버느냐, 얼마나 성공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자유입니다. 누구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고립과 불안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프롬은 말합니다. 자유는 해방이지만 동시에 고독을 동반한다고요. 자유로운 개인은 더 이상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며 자기 자신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존재가 된다고 말입니다. 이 고독과 불안을 견디지 못할 때 인간은 자유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프롬은 인간이 자유로부터 도피하는 방식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권위주의적 복종입니다. 자신보다 강한 권위에 자신을 종속시키는 방식입니다. 강한 지도자, 절대적 이념, 명확한 규칙에 자신을 맡기면 불안은 줄어듭니다. 생각할 필요도 판단할 필요도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나치 독일을 보십시오. 1차 세계대전 패배 후 독일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경제는 붕괴했고 실업률은 치솟았으며 사람들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중산층은 무너졌고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었으며 모든 것이 불확실했습니다. 이때 히틀러가 등장했습니다. 히틀러는 단순한 답을 제시했습니다. 독일이 이렇게 된 것은 유대인 때문이다. 독일 민족은 위대하다. 나를 따르면 독일은 다시 강해질 것이다. 사람들은 그의 말에 열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은 명확했고 확신에 차 있었으며 복잡한 생각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을 멈추고 히틀러에게 자신을 맡겼습니다. 히틀러가 옳다고 하면 옳은 것이고 히틀러가 나쁘다고 하면 나쁜 것입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안도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지도자가 모든 것을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권위주의적 복종입니다. 둘째, 파괴성입니다. 세상이 자신을 위협한다고 느낄 때 인간은 세상을 파괴함으로써 불안을 해소하려 합니다. 타인을 공격하고 배제하고 혐오함으로써 자신의 불안을 외부로 투사하는 방식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실업자가 되었고 미래가 불안하며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낀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불안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한 가지 방법은 누군가를 탓하는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우리 일자리를 빼앗아간다. 저 집단이 사회를 망치고 있다. 저들만 없으면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다. 이것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심리적으로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내 불안이 내 탓이 아니라 누군가의 탓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를 공격하고 배제함으로써 나는 강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프롬은 이 파괴성이 개인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 불안을 처리하지 못한 자유의 부작용이라고 봅니다. 셋째, 자동적 수능입니다. 가장 흔하지만 가장 눈에 띄지 않는 방식입니다. 사람들은 다수가 믿는 것을 믿고 다수가 옳다고 말하는 것을 옳다고 받아들입니다. 겉으로는 자유롭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회가 요구하는 모습에 자신을 맞추며 살아갑니다. 프롬은 이것을 자발적 복종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우리를 보십시오. 유행하는 옷을 입고 유행하는 음식을 먹으며 유행하는 말투를 씁니다. SNS에서 모두가 좋아요를 누르는 것에 좋아요를 누르고 모두가 분노하는 것에 분노합니다. 누군가 강요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선택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이미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이 자동적 수능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스스로 선택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이미 사회가 정해둔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자유롭다고 믿지만 사실은 자유를 가장 교묘한 방식으로 포기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프롬은 특히 전체주의 사회가 갑자기 탄생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괴물이 아닙니다. 불안한 개인들이 차곡차곡 쌓여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경제적 불안, 사회적 고립, 정체성의 붕괴 속에서 사람들은 단순한 답을 원하게 됩니다. 복잡한 질문보다 명확한 적을, 불확실한 자유보다 확실한 명령을 선택하게 됩니다. 1930년대 독일이 그랬고 1950년대 소련이 그랬으며 오늘날에도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런 심리는 특정 시대나 특정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프롬은 이것을 인간 보편의 심리 구조로 설명합니다.
자유는 언제나 불안을 동반하고 그 불안을 견디는 힘은 훈련되지 않으면 쉽게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프롬은 해결책을 제시했을까요? 그는 단순히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프롬이 말하는 진정한 자유는 방임이 아닙니다. 그는 자유를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으로 정의합니다. 자유란 혼자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프롬은 사랑을 감정이 아니라 능력이라고 말한 사상가이기도 합니다. 그에게 사랑이란 타인에게 자신을 맡기는 의존이 아니라 자율적인 개인이 서로를 존중하며 연결되는 상태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인간은 고립되지 않으며 자유를 불안이 아닌 삶의 토대로 경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진짜 사랑은 나는 당신 없이 살 수 없어가 아니라 나는 당신 없이도 살 수 있지만 당신과 함께 살기를 선택한다입니다. 전자는 의존이고 후자는 자유입니다. 의존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떠날까봐 불안하고 상대방을 통제하려 하며 결국 관계를 파괴합니다. 하지만 자율적인 사람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자유를 인정하며 건강한 관계를 만듭니다. 프롬이 가장 경계한 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불안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였습니다. 불안을 느끼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인간다움인데 사람들은 그 불안을 부끄러워하고 숨기려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누군가 대신 불안을 처리해 주길 기대합니다. 나는 불안하지 않아. 나는 강해.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불안을 억압합니다. 그리고 그 억압된 불안은 권위주의, 파괴성, 자동적 수능으로 나타납니다. 프롬은 말합니다. 불안을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이라고요. 나는 불안하다. 나는 확신이 없다. 나는 모른다. 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요.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점점 더 강한 말, 단순한 구호, 확실한 편 가르기에 끌리는가? 왜 스스로 생각하기보다 누군가의 해석을 기다리는가? 프롬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자유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자유를 감당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유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자유는 훈련되어야 하고 관계 속에서 지켜져야 하며 불안을 견디는 힘과 함께 자라야 합니다. 프롬은 인간이 다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쉽지 않은 길이며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마주하는 용기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지금 우리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로 선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의 선택을 대신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프롬이 말한 자유의 첫 단계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시간에도 인간의 내면을 비추는 또 한편의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철학의 여정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